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학교 과학학과에서 과학학을 가르치고 있는 신유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카이스트에서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었고요. 과학기술정책 부전공이 생긴 이래로 부전공을 하고 그 이후에 과학기술정책대학원에 진학해서 석사 박사를 마친 뒤 지금은 과학학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정책을 포함해서 과학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이 굉장히 융합적인 학문이잖아요. 문과인 것 같기도 하고 이과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그런 융합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그런 학문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게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수업을 할 때도 수업을 하는 수강생들 중에 반은 소위 이과 출신의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또 다른 반은 이제 소위 문과 출신의 친구들도 있는데요. 문과 친구들에게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 과학기술이 얼마나 깊숙이 녹아져 있는지를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새롭게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워주기도 하고요. 소위 이과를 전공한 친구들에게는 사실은 실험실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더 좋은 과학을 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또 새로운 시야를 이렇게 열어주는 그런 수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는 수업들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학생들이 굉장히 낯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수업을 끝나고서는 이렇게 세상을 볼 수도 있는지 몰랐다, 어떻게 과학기술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도 몰랐다, 감명받았다 라고 하는 그런 후기들을 보면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STP에서는 뇌과학과 신경과학의 역사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그렇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이 신경과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굉장히 이제 다학제적인, 그러니까 융합학문의 대표적인 예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학문들이 합쳐져서 가장 어려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푸는 어떤 학문이 신경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그 융합적인 학문이 융합되는 방식이 사실은 국가마다도 굉장히 다르고 시공간마다도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를 제가 좀 알게 됐었습니다.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과학 지식 중에 어떤 종류의 과학 지식들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생산되고 유통되고 있는가, 이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해졌고, 과학 지식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역사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는 비교론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제 연구 질문들을 수행을 해왔었습니다. 어떤 특정 방법론을 취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방법론들을 제가 다 차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STP가 그런 다양한 방법론들을 경험하게 하고 알게 하는 가장 좋은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굉장히 융합적인 학과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학생들이 내가 이런 문제가 궁금해, 이런 문제를 풀어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것을 굉장히 다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고 다양한 방법론들을 취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 장점을 10분 활용하면서 제 연구를 수행했던 것 같습니다. 약간은 추상적일 수는 있지만 저는 STP에서 과학의 사회를 읽어내는 방법을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 사회 속에서 과학을 읽어내는 그 방법을 배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에서 사회를 발견할 수 있고 사회에서 과학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과 그리고 방법론과 그런 훈련들이 사실은 오늘 제가 교육하고 연구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계공학을 하면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기계공학을 성적이 좋았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이 과학기술 정책 공부를 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어느 날 기계공학과의 실험실에 들어가서 교수님들이 또는 대학원생 선배들이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나 이렇게 살짝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기계가 들어오고 어떤 연구가 가능해지고 어떤 연구는 가능해지지 않고 하는 것들이 그 연구실 밖에서 결정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학 연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험실 안에 있는 것보다 실험실 밖에서 이 과학 연구실을 둘러싸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유의미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를 경험했던 순간이 한 번 있었습니다. 물론 과학 연구실에서 좋은 실험을 하나 더 하고 좋은 기술을 개발을 하나 더 하는 것이 과학의 발전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겠지만 과학연구실의 밖에서 이 과학연구실의 환경과 과학연구실의 세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더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 나갈 건지를 고민하는 것도 우리가 더 좋은 과학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이제 마침 박범순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이거구나. 내가 이런 공부를 좀 더 하면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깨달음을 조금 얻게 됐고, 그때 이제 수업을 들었던 박범순 교수님의 첫 인연으로 근 10년의 인연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는 저는 STP는 결국 STP에 있는 구성원들이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스터디 그룹을 만들기도 하고 프로젝트 그룹을 만들기도 하고 학생들끼리 공동 연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학생들끼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견들을 거리낌 없이 서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피드백을 받고, 그런 굉장히 좋은 아카데믹 컬처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아카데믹 컬처는 수업 몇 개로 형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아무리 좋은 대학이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아카데믹 컬처에 있었다라는 것이 제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오늘날 후배들이 여전히 그런 아카데믹 컬처를 잘 유지를 하고 갖고 나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즐기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고, 오늘날에도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새로운 버전으로 더 나은 버전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멀리서나마 크게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해져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STP라고 하는 생소한 학문에 발을 들이신 모든 분들이 조금은 불안한 마음, 그러나 조금은 설레는 마음으로 이 길을 시작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해져 있는 길은 없고 주어진 길도 없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그리고 마음이 뛰는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길을 개척해 나간다면 저는 그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미래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하기보다는 즐겁게 생활을 하면서 무엇이든 내가 내 길은 개척해 나가야겠다라는 정신으로 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신으로 즐겁게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